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랜만에 그 걸그룹 하나를 발견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걸그룹이 있는데 XG라는 일본 걸그룹입니다. XG는 이제 올해 3월 18일에 데뷔한 일본 여성으로 구성된 일본인 7명으로 구성된 일본 걸그룹이고, XG의 그 명칭은 Extraordinary Girls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 대단한 여자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이 친구들의 노래가 이제 마스카라나 티피토즈라는 노래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느낌이 좋아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여기저기 무대 영상을 좀 봤는데, 친구들이 이제 노래도 참 잘 부르고 춤도 정말 잘 추더라고요. 스타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존 K-팝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룹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 프로듀스 48대 배윤정 씨가 한 말 있죠. 일본 친구들은 아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이 친구들은 가르쳐서 배우기 시작하면은 잘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일본 친구들이 원래 뭐 춤이나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원래 AKB48 같은 귀여움을 강조한 컨셉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뭐 칼군 문화, 댄스 그룹 같은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K-팝 시스템, K-팝의 아이돌 그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비슷한 그룹을 런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XG라는 걸그룹은 XGALX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거 XGALX라고 표현한, 그 호칭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제이콥스라는 한국 일본인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이 제이콥스의 국적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7명의 XG 멤버들을 5년 동안 한국의 K-팝 시스템, K-팝 아이돌을 육성하는 그 방식 그대로 육성해서 키워서 이제 한국에서 먼저 데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영어와 일본어를 사용해서 한국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한국말로 된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 팬들과 소통할 때는 한국말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부분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이 그룹이 K-팝 그룹이냐 J-팝 그룹이냐의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젠가요? 어떤 그 K-팝 댄스 그룹 아이돌 트레이너로서 유명한 인지웅 씨라는 유튜버가 이제 제이콥스 엑스갤엑스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J-팝이냐, XG가 J-팝 그룹이냐, K-팝 그룹이냐를 물어봤는데, 그쪽 대답은 J-팝 그룹은 아닙니다. J-팝 시스템은 아닙니다. J-팝 음악을 추가했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여기에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약간 좀 그쪽 회사의 대외 담당자한테 말재간에 좀 당했다고 저는 보는데, K-팝 그룹이냐 J-팝 그룹이냐를 물었으면 K-팝 그룹입니다, J-팝 그룹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J-팝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게 좀 회피한 거예요. 대답을 회피한 겁니다. 결국은
하얀색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의뢰 그럼 검은색이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빨간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려면 K-팝 그룹입니다 라고 받았어야 됩니다. J-팝 그룹은 아닙니다 라고 받았다는 거는 결국은 그쪽 엑스켈엑스의 대답 그 대외 담당자한테 말재간에 좀 함정에 빠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에 이제 이것이 K-팝인지 J-팝인지를 따지고 보자면 저는 거기 이거를 구분 짓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K-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K-컬처라고 해가지고 K-드라마, K-무비, 심지어 K-방역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분야는 이제 K-팝, K-무비, K-드라마 이런 분야다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류의 것을 만드는 것을 보고 K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K-방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K-방역 이를테면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 식으로 코에 면봉을 찔러 넣어서 검사하던 코로나 방식이 있죠. 그거를 해외 다른 세계 나라들이 채택을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무조건 K-방역이라고 말을 해야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돈이 안 되니까. 인기도 없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K-팝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XG가 이런 우리 K-팝 아이돌과 비슷한 류의 그룹을 만들어서 의상, 컨셉, 노래, 춤 다 비슷한 K-팝 아이돌 육성 방식을 사용해서 탄생한 그룹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말을 하지 않는데 한국인 mem버도 없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감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반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K-팝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결국은. 근데 결국은 그 오리지널리티를 과연 따지고 봤을 때 저는 이게 되게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도 저는 일본인은 아닙니다. 자, 제가 일본인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저는 한국 사람일까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미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K-팝이라는 용어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하게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노래와 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홍보를 하고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국가적으로든 그룹으로든 개인으로든 한국인으로서든 그렇게 하는 행위가 맞는데 그 자체, 그 절차, 그 프로세스를 통틀어서 다 K로 묶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소유물, 권한을 주장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거를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 것이다, 우리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노래 자체가 저작권이 있고 없고의 노래 그 분야는 분명 아닌 거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별개 문제고 XG도 마스카라나 티피토 노래는 각각의 저작권이 있는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K-팝 자체가 어떤 저작권이나 소유물을 주장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K자를 앞에다 붙임으로써 거기서 이제 인정해 주길 바라고 우리 거라고 말해 주길 바라는 거 맞지만 결국은 세계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 그룹을 만든 곳 엑스켈엑스에서 런칭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XG라는 그룹이 만들어진 곳은 에이벡스 컴퍼니입니다. 에이벡스 컴퍼니, 일본 회사예요.
거기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그룹을 거기에 달렸다고 봐요. 지금은 그러면 어제 인지훈 씨가 찾아간 엑스겔엑스 제이콥스 쪽은 J-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건 왜 그러느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반감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XG 노래를 커버하는 전세계 커버 댄스 그룹에서는 J-팝이라고 인식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고객층이 실제로 이 그룹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첫 번째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 그룹을 만든 제작한 에이벡스 컴퍼니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벡스 컴퍼니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고, 에이벡스 컴퍼니는 이제 1988년에 설립된 회사고, 실제로 무비나 애니메이션, 뮤직 인더스트리를 자신의 사업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에이벡스 컴퍼니의 어떤 5개년 계획 파일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이벡스 컴퍼니의 아티스트들은 J-팝 아티스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J-팝 아티스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것이 K-팝이냐? K-팝이고 한국인들로 구성된 것이 K-팝인가? 그러면 일본인들로 구성된 한국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K-팝인가 J-팝인가의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박진영 씨가 제작한 니쥬라는 그룹, 일본인들로 구성된 니쥬라는 그룹은 J-팝일까요? K-팝일까요?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은 화두가 못 됐던 이유가 니쥬는 한국에서 못 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럼 박진영 씨가 제작했지만 일본인들로 구성됐고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니쥬가, 그러면 그건 J-팝일까요? K-팝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심리적으로는 K-팝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J-팝이라고 봅니다. 일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 노래를 일본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걸 K-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비슷하지만 K-팝이라고 말하긴 힘들 겁니다. 결국은 팝 앞에 K자, J자가 붙는 게 과연 맞느냐를 먼저 따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K-팝을 금지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못 벌리고 위에와 엔터테인먼트를 한국에 집사를 설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중국에서 이거를 금지시키지 않았다면 결국은 C팝을 베이스로 한 그룹이 나타났을 거라고 봅니다. 나타났을 거라고 봐요. 결국은 자본주의 논리예요. 돈을 댄 사람이 정의하는 게 그게 정의인 겁니다. 결국은 에이벡스 컴퍼니의 5개년 계획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의 뮤직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결국은 기존의 CD 판매, 이런 패키지 판매들의 양이 프로핏이 디클라인 되고 있고, 디스트리뷰션, 온라인 스트리밍, 이런 산업이 점점 더 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XG를 예시로 아예 명시해 놨어요. XG 그룹을. 그러면 이 에이벡스 그룹의 사업 범위, 사업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자료를 보면 재팬의 excluding 재팬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제 아시아권, 중국을 포함한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인들이 디스트리뷰션, 온라인 뮤직 디스트리뷰션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에 반하지 않게 J-팝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지만 K-팝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에이벡스 컴퍼니는 본인들의 아티스트를 J-팝 아티스트로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XG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겠죠. K-팝 시스템을 도입한 건 맞지만 일본 여성들로 구성된 J-팝 아티스트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발할 수 없고, 물론 여기에 전제는 저는 팝 앞에 J, K가 붙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느냐를,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먼저 따지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K-팝을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유래를 봐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 1990년대에 나왔죠. 그 전에는 댄스 그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물론 소방차가 있었지만 그거를, 소방차 댄스 그룹, 댄스 가수 맞습니다. 근데 현재 서태지와 아이들을 우리는 기준으로 그 전 한국 가요와 그 후 한국 가요를 나누고 있죠. 결국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시초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는 미국 문화, 미국 팝송을 많이 듣고 일본 문화, 일본 가요도 많이 들었습니다. 엑스제팬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뉴키즈 온 더 블럭,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자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추앙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이제 서태지 아이들 이후로 이제 한국 가요를 점점 많이 듣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게 전 세계에 많이 퍼져 나갔죠. 그러면 만약에 뉴키즈 온 더 블럭 쪽에서, 스파이스 걸스나 뉴키즈 온 더 블럭 쪽에서 그거 우리가 원조인데?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미국 팝이야, 반드시 미국 팝이라고 명시를 해, 인정을 하고 너네가 들어가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도 그냥 노래와 춤을 추고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뭐 국가적으로든 그룹으로든 한국인으로든 이미지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K자를 붙여가지고 뭐 어떤 브랜딩화 시키고 싶은 거죠. 결국은 에이벡스 컴퍼니는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일본인으로 구성된 걸그룹을 만들었고, 아시아에서 본인들이 그 뮤직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K-팝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들 브랜딩이고 본인들 국적으로 구성된, 일본인들로만 구성된, 일본 말과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당연히 J-팝이죠. 당연히 J-팝입니다. 제 생각엔 당연히 J-팝이에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한국인으로서 거기에 되게 반발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은 K-팝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J-팝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J-팝 아티스트인 건 맞습니다. 자, J-팝은 아니지만 J-팝 아티스트인 건 맞아요. 왜? 일본인들이고 에이벡스 컴퍼니의 자료에 따르면 에이벡스 컴퍼니의 J-팝 아티스트라고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를 따지고 보자면 결국 마케팅 전략이에요. 한국에서 떠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니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못 떴죠. 그래서 니쥬 같은 경우는 야마구치 마코를 제외하고는, 저는 니즈 프로젝트 프로그램도 봤습니다만 야마구치 마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스타성도 없고 쉽게 좋아해주기 힘든 실력을 갖추고 있는, 너무 실력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그룹이었어요. 다만 이제 XG를 보면, 제가 주리아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이 친구 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XG라는 그룹이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눈에 안 띄는 그룹은 아예 이런 이슈나 논란 자체도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아시아권, 더 나아가서는 미국 쪽에서도 그 마케팅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타임스퀘어 광장에도 XG 사진이 떴습니다. 결국은 이런 걸 보자면 우리나라는 세계로 뻗어나기 위한 시장일 뿐이고 그 시작일 뿐이고 XG는 지금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정서에 반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결국은 J-POP으로 분류될 거고 J-POP으로 인식될 겁니다. 네, 이상 한번 제가 그 XG라는 그룹을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눈에 띄어요. 이상하게 마케팅 전략이 우리나라 그룹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뭐라고 아직 명명하기 좀 힘든데 정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다 전력을 다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늘상 강조하던 제가 그 걸스플래닛 999나 그리고 반가워 설렘을 리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완전 자유 경쟁 시장이 온 겁니다.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K-팝이라고 명칭을 하고 그렇게 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은 일본은 J-팝이라고 나올 것이고 뭐 중국에서도 한알령이 풀리면 결국은 C-팝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은 아시아권이지만 나중에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그런 쪽에서도 비슷한 음악을 나오면 거기도 뭐 US 팝, 뭐 UK 팝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저항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 그냥 완전 자유 경제 시장에 드디어 펼쳐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마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G라는 그룹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그룹이지만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예, 한번 지켜봐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